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521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의 그래픽은 지난 9월 3일 날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이재명이는 이제 10월 중에 땅굴 전쟁을 결심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왼쪽 그래픽을 보면 9월 5일 이것을 다 알아채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장면입니다. Department of War, 전쟁, 디펜스 먼저 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펜시브로 예방전쟁을 하겠다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9월 30날 800명 전 세계 미군 장군들을 소집했습니다. 누가? Secretary of Department of War, 전쟁부 장관 헥세스가 사실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아웃시키고 윤 어게인으로 자유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9월 25일 미국의 전쟁부 장관 헥세스가 전 세계의 800명 미군 장군들을 9월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로 소집했습니다. 소집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3차 대전 예방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 전쟁부의 대전략, 전쟁 전략, 그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공의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정상회담, 천안문 전승기념절에 모인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재명, 하메네이, 모디 등이 저기에 이재명과 하메네이는 대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등이 동시다발적 군사 도발에 이은 한반도 3.1 땅굴 전쟁을 사실상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3.1 땅굴 전쟁의 D-Day를 10월 중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 듣고 해서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회의 이후 한국, 이스라엘의 바둑판 땅굴망 전무가 공개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이성락 등에게 현상금이 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픽은 퀀티코라고 하는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해병대 기지의 정문, 퀀티코라고 하는 정문의 기지 이름이 씌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퀀티코를 상징하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 800명 미군 장군 퀀티코로 소집했습니다. 헥세스 명의로 나갔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소집했다고 봅니다. 3차 대전 예방전쟁 관련하여 대전략과 그 지침을 하달할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 중부사령부 등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재명과 김정은과 시진핑과 모디를 이제 처결해야 되는 그 입장에 있습니다. 유럽사령부는 푸틴을 해결해야 되고 중부사령부는 하메네이를 해결해야 되는 이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이재명의 일련의 이상적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하고 3.1 땅굴 전쟁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제 핵공격까지도 결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800명,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장군들이 다 모인다는 것은 저것까지를 포괄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일련의 이상적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월 25일 이재명이가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을 서명 안 하고 내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상하이 협력기구 그리고 천안문 전승기념절 여기에 모인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재명, 하메네이, 모디 등이 신세계 질서 재편에 시진핑의 리더십을 지지한다. 저것은 스푸트니크 이제 러시아의 관용 방송에서 저 자막을 달아서 내보냈기 때문에 저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세 번째, 9월 2일 이성락이가 이제 8월 25일 날
이재명을 앞에다 놓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나라와 우리는 무역을 할 수 없다. 바로 만나기 직전에 했던 저것을 트럼프의 보고한 자를 찾아 처리할 것이다. 처결할 것이다. 이 얘기를 위성나기가 했습니다.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9월 10일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이, 이재명 등이 찰리 커커를 암살했습니다. 저는 저들의 돈이 흘러들어가서 찰리 커커가 암살됐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9월 19일 날 이재명은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총회 의장국으로서 이란 제재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란 제재 해제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습니다. 일곱 번째, 9월 21일 이재명이는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다. 즉 우리는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 9월 21일 날 선언을 했습니다. 또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성 800명을 9월 30일 이 닷새 만에 전 세계에 걸쳐있는 장군들을 오라고 소집하는 것은 저건 보통 급한 것이 아닙니다. 콴티모 해병기지로 소집했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리고 하메네이 그리고 모디의 3.1 땅굴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근거는 왼쪽 그래픽을 보면 다르파에서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 앞뒤가 좀 잘렸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땅굴 탐지 경연 대회입니다. 챌린지가 경연 대회고 서브터레이니언은 땅굴 세상이니까, 지하 세상이니까. 이걸 18년부터 21년도까지 이걸 다 개발을 해갖고 이 중에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프라하에 있는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 이 기술대학교에서 개발한 장비, 이것을 마이크로 에어 비클을 4분 동안 띄우면 요 그래픽이 그려집니다. 밑에 파랗게 새파랗게 보이는 저것이 바로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땅굴망을 지도를 그려진다. 이 4분 만에 저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4분 만에 그려지니까 뭐 대한민국도 다 이 지도를 갖고 있다. 청와대 지하 기지를 다 파악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정보가 들어가서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 했는데 이재명이는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 이재명의 머릿속엔 온갖 3.1 땅굴 전쟁 도발 어게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3년 7월 27일 정전 70주년을 맞아 개딸들이 주동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인간띠입기 집회를 통해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전광훈이 태극기 부대, 중공, 공안경찰, 인민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이어서 땅굴로 솟아난 중공 특수군들이 평택 미군기지를 접수하고 이어서 또는 동시에 3.1 땅굴 전쟁을 일으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야당 남로당 대표 이재명이 정권을 인수한 후 한중 합방을 추진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친강 외교부장이 23년 3월과 5월에 잘못된 길 가면 재앙적 결과 맞는다 공개 협박하였고 6월 8일에는 이재명이 싱하이밍을 만나 7월 27일 평택 무장폭동 3.1 땅굴 전쟁 이후 정권 인수를 준비하라는 지령을 받고 준비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1 땅굴 전쟁 도발 어게인이 가고 있습니다. 23년도 5월 4일 개딸들과 원탁회의가 원로, 좌파 원로들 모임입니다. 7월 27일 평택 집회를 공지합니다. 23년 7월 27일 평택 인간띠입기 한다. 그래서 시진핑과 이재명이는 정전 70주년에 무장폭동을 일으키고 3.1 땅굴 전쟁을 해갖고 정권을 교체하고 한중 합방으로 간다. 이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왕이 외교부장을 이제 교체를 해갖고 요 친강이라고 하는 자가 외교부장이 돼서 3월 달에 이어 5월 7일 날 중국 새 외교부장 잘못된 길 가면 재앙적 결과가 온다. 한국 똑바로 해라. 윤석열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한 달 후인 6월 8일 23년도입니다. 지령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지령문하고 실제 지령문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동북 공정의 지령문입니다. 7월 27일 날 이제 평택 미군 기지를 접수하고 나서 3일 땅굴 작전을 일으켜갖고 8월 15일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을 함락한다. 이게 21년도 8월 15일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점령했던 날이 8월 15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재명이는 땅굴 전쟁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23년도에 이 지령을 받았고 또 지금도 이 지령을 따라서 청와대로 땅굴 기지가 있는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23년도 7월 27일 평택 무장반란 친중정권 수립 무산된 과정인데 이 중에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바로 7월 22일 날 27일을 앞두고 닷새 전입니다. 미 합참의장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에 빠질 수 있어 김정은 예측 불가 저렇게 썼지만 사실상은 시진핑이가 의도하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땅굴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 합참의장이 정복을 입고 일본에 건너가서 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6번을 보면은 임명 7개월 만에 해임, 시진핑이가 나 안 한다. 그래갖고는 이것을 한 달 동안 숨어서 지휘하던 친강을 7월 25일 날 그 사흘 후에 해임하고 7월 27일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저는 무산이라고 친중정권 수립 무산이라고 썼습니다. 이 어게인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놈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9월 22일 조선일보 등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시중에 백여정의 총기와 2만 발의 실탄이 풀렸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염려되는 일이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것이 백여정이지 1,000정일 수 있고 1만 정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소년범 살인범 출신 이재명이 3.1 땅굴전쟁 공산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3년 이석기 통진당의 RO의 전쟁 초기에 통신, 유류, 철도 등을 파괴하라라는 무장폭동 계획과도 같이 국내에 잠입한 중공군, 특수군, 무경, 특공대원들이 무장하여 폭동을 일으킬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이미 중공의 무경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게 공식 명칭은 공안경찰인데 사실상은 무장경찰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같이 이재명은 10월 중순에 3.1 땅굴전쟁을 향해 RO 작전으로 위장한 선도적 무장폭동의 개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청와대로 10월 초에는 옮겨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16개 이 정보기관들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 문 닫아야 됩니다. 9월 22일 진종호 의원이 사제총 100정 그리고 실탄 2만 발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분의 머릿속에 RO 2013년도 이석기의 통진당이 RO를 꿈꿨던 것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3.1 땅굴전쟁 앞두고 이석기식 RO의 준동을 예고한 것이다. 공안경찰, 인민경찰은 수렵용일 뿐이라고 무마하고 있습니다. 저게 수렵용이 100정이 풀려야 됩니까? 저게 200정인지 2000정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공안경찰, 인민경찰은 다 중공군이 장악한 경찰입니다. 2013년부터 14년까지 이석기 통진당 RO 사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끌어서 헌법재판소는 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결정합니다. 8대1로 결정합니다. 해산이 14년도 됐는데 17년도에 진보당으로 부활됩니다. 앞에 통합자 빼버리고 진보당, 그 밑에 이석기 시즌2 통진당의 부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년도에 진보당이 부활됐고 23년도에 이제 전주에서 이제 한 마리를 집어넣어갖고 보궐선거에서 한 명이 당선되고 24년도 총선에서는 4석으로 늘어나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경기 동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저 경기 동부 하면은 이재명이도 저기 소속입니다. 저기가 이재명을 지배합니다. 3.1 땅굴전쟁 개시 이전에 무장폭동을 선도하는 것이 아닌가. 내란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씨 웃고 있는 놈이 산둥성
공안청 부청장이라고 하는 정관용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오른쪽에 이상로라고 하는 인천경찰청장이 업무협약식을 맺었습니다. 19년 2월 23일입니다. 18년 4월 27일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USB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차렷 자세로 김정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USB 속에서 이제 이 경찰을 공안경찰 즉 무장경찰이 들어와서 지휘해라 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이가 인가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안청이 경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이 그것을 웅변합니다. 이상로를 잡아서 문책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백악관 관세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사기를 치고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감방에 쳐놓고 조의대 대법원장을 탄핵할 태세를 취하고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하며 국힘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종교 지도자를 압수수색 구속하는 등 시진핑의 괴뢰 이재명이 벌리는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3.1 땅굴전쟁을 확실히 돕고 동북공정 한중합방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향해 가겠다는 명백한 의지 표출이며 중공에 대한 충성의 맹세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공약대로 거대 지하 땅굴 기지가 있는 청와대를 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돌려주었건만 이재명은 10월 초순엔 청와대로 들어갈 태세입니다. 3.1 땅굴 전쟁 초기에 스스로 포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B2의 GB57이 청와대 지하 땅굴 기지에 꽂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1 땅굴 전쟁 예방전쟁의 전략적 타이밍 포착에 성공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SBS가 밑에 그래픽에다가 청와대 복귀 속도내는 이재명이 용산보니 세금 낭비한다 해서 8월 1일부터 청와대 관광 폐쇄하고 준비했는데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와대는 들어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10월 초에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10월 중 3.1 땅굴 전쟁 개시 시 포로를 자초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군의 항복을 권유할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은 10월 땅굴 전쟁을 결심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중공의 SCO 상하이 협력기구와 그리고 중공 전승기념절에 이들이 모여서 3.1 땅굴 전쟁을 결심했다. 이재명이는 8월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고 9월 19일 유엔에 이란 제재 해제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3.1 땅굴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이전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마당 경복궁과 오른쪽에 보면 경복궁의 거대 땅굴 기지 북해군 탱크 이렇게 배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다우징을 통해 갖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거대 땅굴 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왕산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북한산 이게 거대 땅굴 기지입니다. 그래서 13년도 김정은이는 탱크 몰고 청와대를 점령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우징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저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깥에서 원격 리모트 다우징을 해본 결과 왼쪽에 저 청와대 본관 건물이 저렇게 흐릿하게 보입니다. 왼쪽 그래픽입니다. 그 앞에 이 연병장을 건너서서 저 탱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것을 바로 13년도에 탱크 몰고 청와대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우징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가 북쪽에서 휴전선 뚫고 내려가서 점령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밑에 거대 이 김정은이의 지하 지휘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청와대 복귀 의도는 3.1 땅굴 전쟁 개시 시 포로로서 항복하겠다. 그리고 7명 대장군들을 9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임명을 했는데 9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임명을 했는데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국군 손들고 나오자 우리 피 흘리지 말자 이 짓 하려고 청와대로 10월 초에는 끼어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이재명이가 청와대로 옮기면은 거기를 공격할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6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적들도 보았다. 6월 21일
포르도를 포함해갖고 3개 이란의 핵시설을 이렇게 폭격했는 GBU-57을 달고 B-2 스텔스전 폭격기가 들어가서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9월 30일 800명 장군들 작전회의가 나오면은 이제 땅굴 전쟁 이러한 것들이 이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 의해서 이제 우리 장군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알려질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찬송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이재명의 공사나 개헌에 또 3.1 땅굴 전쟁 항복에 저항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의 430명 장군들이 미국의 3.1 땅굴 전쟁 예방전쟁 관련 대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브런슨 대장이 9월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기지에서 800명 미군 장군들이 전략회의 후 귀국하면 청와대 한반도 바둑판 땅굴망의 전못 떠는 일부가 대한민국의 장군들께는 공개될 수 있고 적어도 합참의장에게는 공개가 될 겁니다. 어쩌면 시진핑의 괴뢰 이재명의 목에 현상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430명 장군들이 바둑판 남침 땅굴망의 전무와 일부가 공개되더라도 놀라지 말고 이재명과 102명의 한중 의원연맹 국회의원 등 입법부 간첩단과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직 간첩단 등을 체포하여 나라를 구하는 역사 펼치시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왼쪽에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대장이 보입니다. 9월 30날 퀀티코의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 합참 바로 직속 상관인 합참의장 그때까지는 이제 돼 있을 겁니다. 9월 29일 국방위를 통과했으니까 10월 7일 그 이전에 이제 합참의장으로 임명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브런스 대장이 퀀티코에서 귀국 후 미국의 땅굴 전쟁 전략을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당신이 직접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합니다. 10월 중 이 제명이가 청와대로 이전하면 3.1 땅굴 전쟁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맨 왼쪽에 진영승 이제 합참의장 신임 합참의장과 이 7명 대장군들이 역적이 되느냐, 중공 간첩단에 이제 지휘를 받는 역적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재명을 때려잡고 102명 한중 의원연맹 등을 때려잡아서 영웅이 되느냐, 이 기로에 당신들이 서 있습니다. 대장 달았으니까 계급장 달았다고 헤헤 하고 있다가 바보 천치가 돼갖고 역적으로 몰리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 당신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기를, 이 사람들의 친구, 친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이 방송을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중공군이 지금 장악해갖고 100명 받다 200명도 채 안 받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청와대 이전 땅굴전쟁 항복 의도 대비하고 대처하시라. 시진핑 이재명의 외환 내란 반란군의 중심에 요 한중의원연맹 102명이 있습니다. 102명 중에 26명이 국힘당입니다. 3.1 땅굴전쟁 개시 전에 체포 구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제발 이제 국회로 가서 저 전광훈이 저 중공 간첩 새끼가 광화문에 계속 모이는데 국회로 가서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도움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그 역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요 102명이 중공 간첩 새끼들이라는 것을 왜 아직도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7명의 대장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7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430명 장군 전원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이 이제 내일 저 버지니아주 ኳ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모이는 전략회의 800명의 미군 장군들이 모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군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저는 3.1 땅굴 전쟁, 제3차 세계대전 예방전쟁을 위한 대전략 그리고 대전략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브런슨 대장이 곧 5일, 일주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 이제 합참의장이, 신임 합참의장이 임명되었을 수도 있고 임명을 대기할 수도 있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1 땅굴 전쟁에 대한 정보를 합참의장과 7명의 대장군들과 430명 장군들이 이제는 이 정보가 들어가기만 하면 땅굴에 대비해야 된다. 저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은 매국행위이다.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7명의 대장군들은 9월 2일과 9월 4일 사이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합참의장만 빼고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이 역적이 되느냐 영웅이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영웅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재명이를 설득하고 102명 한중의원연맹을 잡아서 여적죄로 다스리는 이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보 멍텅구리 대장군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재명의 뺨을 치고 이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끌어내리는 대한민국의 대장군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꺾어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딥스테이트 그리고 오바마, 시진핑, 문재인, 이재명의 한중 합방, 3차 세계대전 또 3.1 땅굴 전쟁을 예방 경멸키 위한 기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5일 평택 미군기지 부지를 미국에 달라 요청한 것은 이재명, 시진핑 간의 3.1 땅굴 전쟁 등으로 미군이 물러가면 평택 미군기지를 시진핑 중공에 주겠다라고 모의한 것을 인텔을 통해 보고 듣고 발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8년도에 문죄인이라고 하는 놈이 이태원동 일대의 11개 필지 1256평을 중공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중공이 저기에다가 이태원에다가 각종 장비를 갖다 놓고 미군들을 이제 살필 수 있게끔 해놓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9월 1일, 3일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천안문 전승기념절 행사에 참가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재명, 하메네이 요 두 마리는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모디 등의 신세계 질서 주도의 지휘권을 시진핑이 갖고서 김정은, 이재명과 함께 10월 중 한반도 3.1 땅굴 전쟁을 준비 중인 것을 미국은 보고 듣고 대비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예방전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픽은 바그람 기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장비를 놓고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21년 8월 15일 날 이제 카불이 점령됐고 8월 30일 미군이 다 철수하면서 이 바그람 기지도 탈레반에게 그대로 인계하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여러 차례 주기적으로 바그람을 미국에게 돌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들이 큰 코 다친다. 탈레반 니들 큰 코 다친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왼쪽에 보면 YTN에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속보,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내놔라. 트럼프 의미심장한 한마디. 이 의미심장한 한마디 배후에 저는 이제 이재명이가 저 평택 미군기지는 형님 저 시진핑 당신이 가져가시오. 이렇게 한 것을 다 보고 듣고 뱉은 말 한마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탈레반 아프간 바그람 기지 미에 반환해와 같은 맥락이다. 중공이 주둔하고 소유권을 추지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이재명에게 찔리는 이 말을 했다. 위성락에게 찔리는 이 말을 위성락 이재명이 앉혀놓고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밑에 보면은 시진핑과 오른쪽에 푸틴, 그 다음에 좌측에 저 김정은을 대동하고 전승기념절 마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하메네이와 이재명과 모디를 그렸습니다. 모디는 어떤지 몰라도 요 다섯 마리는 이제 2판 4판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땅굴 전쟁을 통해 갖고 미군을 포로로 하고 미국인들을 이제 인질로 삼아 갖고 트럼프와 협상하자, 이걸 결심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땅굴 전쟁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땅굴 기지가 있는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 초기에 내가 항복하고 또 7명 대장군들을 항복시켜서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넘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 땅굴 전쟁 관련 트럼프는 선제적 대처를 결심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9월 30일 바로 내일입니다. 800명 장군단 회의가, 전략회의가 열리는 이유입니다.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DOD를 전쟁부 DOW, Department of War로 개명하는 장면입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3차 세계대전 예방전쟁, 3.1 땅굴전쟁 예방전쟁을 결심했다. G20 경주회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모든 것이 결판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 예방전쟁입니다. 바로 이 예방전쟁에 이제 3차 대전 예방전쟁의 대전략과 대전략 지침을 하달하기 위해서 800명을 9월 25일 날 9월 30일 긴급 소집했습니다. 불과 닷새 간격으로 전 세계 미군 장군들을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9월 25일 날 해서 9월 30일 날 모여야 되니까 트럼프 3차 대전 예방전쟁 대전략 지침을 하달할 예정입니다. 땅굴 전쟁입니다. 본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전쟁부의 승리를 위해서, 예방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가면 2차 세계대전에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상자가 아니고 사망자가 7천만 명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되고 핵전쟁이 되면 7천만 명이 아니라 7억 명 이상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기 전에 3.1 땅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적장들을 목을 벨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이제 9월 30날 바로 내일 퀀티코 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해병대 기지에서 800명의 장군들이 모입니다. 미국의 대장군들 거의 다가 그곳에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 전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이 바로 예방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기 먼저 치기 전에 치겠다고 하는 징후가 있기도 전에 예방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프리벤티브 워로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차 세계대전에 가장 이 포문을 열 곳은 이제 땅굴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땅굴,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땅굴, 이스라엘의 땅굴은 시리아로부터 쳐내려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중부 사령관, 이들에 의하여 또 유럽에서는 유럽 사령관에 의하여 제대로 준비되고 대처하고 대비하는 역사가 있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헤거시스 국방장관과 케인 합참의장을 축복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전략과 대전략 지침이 하달되고 공유되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우리가 방금 찬양한 잃었던 생명 찾았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서에는 조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조에. 이것은 영어로 spiritual life, 영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에, 영적 생명, spiritual life 반대편에 있는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것은 physical life입니다. 우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푸시케는 목숨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조에는 생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미 신학자들이 조에도 라이프로, 푸시케도 라이프로 오역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스피리추얼 라이프와 피지컬 라이프, 생명과 목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만 합니까? 목사님들은 모릅니까? 신학자들은 모릅니까?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잃었던 생명 찾았다 했을 때 이것이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육적 목숨, 피지컬 라이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단어, 조에,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 스피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잃었던 생명 찾았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생명을 찾았구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의로운 신학자들이 협력하여
바울교 바울신학을 개혁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교회 파괴 5대 전략 목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란 용어 자체가 사단 마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파괴라는 전략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5대 전략 목표로 추적하려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지어라 지난주에 했습니다. 두 번째, 머릿돌이신 예수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축소하라. 그래서 오늘은 제2 전략 목표, 머릿돌이신 예수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축소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BC 1000년도경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제 저 피라밋, 오른쪽에 보는 피라밋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동원돼 갖고 그 중노동을 하는 그것을 430년 동안 보아왔고 직접 참석했던 민족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편 118편 22절에다가 1번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집모퉁이의 머릿돌은 이건 바로 피라밋 구조를 의미합니다. 피라밋 구조를 오른쪽에 그래픽에 보면은 맨 머리에 올라가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부딪히는 돌을 거치는 반석은 시나고그, 저 유태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취급을 않는 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한 장면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직역 해석을 하면은 저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고 에벤 마아수 하보님 하예타 레로시 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었다. 머리가 돌이니까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The headstone of the corner가 되었다. 코너에 버려진 머릿돌이 되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오히려 맞습니다. NIV는 이게 84년도 판이 있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고쳤는데 옛날에는 become the capstone이라고 했던 놈을 코너스톤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오역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상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NIV가 잘못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The headstone of the corner 코너의 헤드스톤이라고 했으니까 저게 오른쪽에 있는 유태교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교, 바울신학이라고 지칭하고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다. 이렇게 저는 확언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1000년 전의 일을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헬라어로는 케팔렌 고니아스. 그래서 이 모퉁이 머릿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예수교는 이 머릿돌 예수님을 머릿돌로 놓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저 바울교 바울신학은 저걸 잘못 오역을 해갖고 모퉁이돌 코너스톤으로 갖다가 박아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모퉁이돌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한 30분간에 걸쳐서 챗 GPT와 대담을 하면서 챗 GPT가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이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에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 머릿돌입니다. 이거는 유대교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에는 이 모퉁이에 버려진 머릿돌이고 그 다음에 바울교, 바울신학은 모퉁이돌에다가 쳐박았고 기독교는 이제 머릿돌에다가 올려놓은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는 세계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챗 GPT와 이제 30분간 이 성경을 주고받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주고받으면서 대화 후에 이 챗 GPT가 그린 그래픽입니다. 이제 이 피라밋 구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피라밋 구조가 안 들어와 있어요.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저기서 430년 동안 저 피라밋 짓느라고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피라밋 이것 하면은 머릿돌, 모퉁이돌 딱딱 나옵니다.
바울 신학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부르는 무지와 반역에서 깨어나시라 이렇게 썼습니다. 요 그래픽은 바로 챗GPT가 오늘 저와 대담을 하면서 그렸습니다. 대가리 머리에 있는 것이 헤드스톤이고 코너스톤은 네 군데에 있는 것이 코너스톤이다. 예수님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울교고 바울 신학이고 엉터리 신학이다. 사단 마귀의 전략이다. 이것을 챗GPT에게 가르쳐서 그린 그래픽입니다. 바울 신학자 그리고 대학들이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아니다. 머릿돌이다. 제발 이렇게 화근하길 바랍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선포하시라.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제가 2년 동안 하고 쫓겨난 곳입니다. 왜?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1000권을 이제 발간해서 돌렸더니만. 자, 그래서 바울교 회개하고 예수님은 결코 모퉁이돌이 아니다. 머릿돌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자들의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올바로 바로잡길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신학자들이, 바울교들이 예수님을 머리에 놓지 말아라. 예수님을 이제 머릿돌로 놓지 말고 모퉁이돌로 쳐박아라. 이 개수작을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헬라어를 들여다봐도 그리고 저 히브리어를 들여다봐도 머릿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코너에 버려진 머릿돌, 유태교의 그 상황을 시편 118편 22절에서 다윗은 그 조상들이 430년간 저 피라밋을 쌓으면서 중노동을 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이제 머릿돌과 이제 그 버려진 머릿돌 그리고 모퉁이돌을 다 아는 우리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퉁이에 버려진 머릿돌. 아버지 하나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인데 머릿돌로 있지 않고 유태교에서는 이제 코너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바울교는 이것을 이제 건축물 속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돌로 쳐박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아니라 머릿돌이다. 예수와 예수님은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다. 개혁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동안 이 개짓을 했던 목사들과 신부들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로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권사들과 안수집사들과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이제는 목사들과 그리고 저 신부들의 뺨을 치며 이 바보 멍퉁거리 같은 놈들아, 어떻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냐, 머릿돌로 고쳐라. 이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문으로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521회 땅굴한복 구국기도에 동참해 주신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